아시다시피 뭐 한국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로 팔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중국이 지금 아무리 가격이 싸고 뭐 할지언정 가격은 더 싼 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김 PD랑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김 PD가 한번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오늘 주제 뭔가요? 사실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이사님이 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사님이 일단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한국 로봇 산업의 이제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걸로 아까 이제 점심 때도 저희가 밥 먹으면서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술적인 것들 어떠한 기술로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이 업계에 한 7, 8년 정도 있으면서 뭐 네네. 여러 가지들을 봐왔는데 2017년, 18년도 그때쯤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때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강력하진 않았는데 뭐 사실은 그 5년 정도 만에 사실은 중국이 이 시장을 완전히 판을 바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만큼 굉장히 이게 좀 격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과연 한국 이 로봇 산업의 방향, 포지셔닝, 시장 포지셔닝 같은 경우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좀 굉장히 좀 연구해볼 만한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네네. 부분도 지금 굉장히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한 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 좀 심층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마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항상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잖아요. 안 그렇나요? 월드컵 4강 간 것처럼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존 전략이 예,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왜 지금은 한국 로봇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가? 저는 이게 일단 요 질문을 조금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민트로봇 강영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품 생태계가 있고 이 로봇 네네. 플랫폼 생태계가 있고 SI 생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핵심은 네. 부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부품은 이제 하드웨어죠.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감속기, 모터 뭐 이런 하드웨어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보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엔드 유저가 아니에요. 뭐 중간상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고 유통업체, 뭐 SI 하는 업체,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 뭐 이런 솔루션 업체들인데 이들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가격이랑 네. 마진이에요. 내가 얼만큼 싸게 사서 얼만큼 많이 남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이 굉장히 일본이나 이제 독일산만큼의 그런 신뢰성과 네. 품질이 좋진 않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이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네네.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되게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애매해졌다기보단 사실은 이제 중국한테 뺏겼다고 봐야겠죠. 중국이 지금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만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국이 처음에는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 제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강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은 한국보다도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본 부품이 100이에요. 네네. 한국 부품이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중국산이 예전에는 한 30, 50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5에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산이랑 비교하면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만들어서 마진을 남긴 사람 입장에서는 품질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되게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하이엔드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일본산 제품이나 독일산 부품들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한국 부품을 쓸 건지 일본산 부품을 한국산 부품을 쓸 건지
중국산 부품을 쓸 건지에 대해서 선택지는 당연히 이제 중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하게 이제 한국이 뒤처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그냥 비즈니스 판도를 저는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요약하자면은 이 고신뢰도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본산이랑 독일산을 이제 선호하고, 마진이 중요한 영역이나 단가 싸움에서는 중국산이 지금 우세입니다. 굉장히 우세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더 이상 이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지금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가성비 좋은 한국이라는 또 이미지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지금 포지션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유효한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가성비 이꼬르 한국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중간 포지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는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아까도 네네. 말했듯이 일본은 너무 비싸고 중국은 불안하니 가성비 좋은 한국을 선택하는 말이 이제 통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산이 싸고도 품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가성비가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막 품질적으로 보면 너무 올라가기도 했죠. 맞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뭐 휴대폰 시장으로 치면 애플 다음으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가 쌓였으니까요. 또. 이게 뭐 완제품 시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한국산 부품들이 중국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가격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외면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중국산 로봇을 쓰면서도 또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중국산을 쓰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 다른 이유보다 가격이 매우 싸서. 그런데 그것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싸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누구나 혹합니다, 이거를. 근데 고장이나 이런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중국산 부품이 네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뭐 생각해 보면 단순한 건데 보안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국산을 썼을 때 내 이제 뭐 정보 같은 게 유출되거나 하는 위험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거든요. 두 번째는 안전 관련된 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도체나 의학, 뭐 우주 산업 이런 데에 과연 중국산 부품을 쓸까요? 저도 물론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불안하긴 하네요. 그렇죠.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들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런 산업 외에는 지금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를 지더라도 그 리스크가 크지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김 PD는 혹시 화웨이 핸드폰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화웨이가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뭐 BYD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핸드폰 하면 이제 보안 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자동차 하면 안전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이 시장을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완제품,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이제 제품 중에서 네네. 안전과 보안 이런 쪽에 이제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중국이 이 시장을 먹을 것 같은데 먹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불안하는 요소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BYD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이제 매출의 90%가 저는 중국 시장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팔릴지언정 글로벌 마켓에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성공을 거두진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실은 이 브랜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런 중국 로봇의 어떤 이런 이제 약점이 정확히 딱 보이잖아요. 불안하다라는 것들. 뭐 좀 있죠. 네. 근데 그 불안을 감수하고도 싼 가격에 쓸 거냐라는 건데 요 또 틈을 파고들고 한국 기업들이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저는 사실은 아까도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보안 문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이 지금 다 하드웨어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봇이 소프트웨어로 이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변할 때 그런 뭐 백도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랑 이제 연결하면서 하면서 그랬을 때 이런 불안한 것들을 한국이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불안한 어떤 이미지를 잠재울 수 있는 네.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물론 중국이 더 싸고 잘 만드는 건 맞는데 이 소프트웨어랑 결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로 질문이 넘어가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끝났다. 그 한국 로봇의 생존 전략이 소프트웨어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네, 이야기 들리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드웨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네네. 소프트웨어랑 같이 이제 결합되어야지 그 가치가 저는 극대화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테슬라 같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부품이냐 아니냐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뭐 말이 많아요. 사실은 뭐 정말로 우리가 뭐 말단에 있는 아까 뭐 모터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봇 플랫폼은 이제 그런 부품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이 로봇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도 부품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로봇이 좀 어렵다고 항상 이제 강 대표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로봇 플랫폼은 약간 회색지대다. 중간인 거죠. 되게 애매한 영역이 걸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껍데기만 놓고 보면 부품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랑 결합이 되면은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에 가까운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부품이 아닌 이제 완제품 영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정말로 B2B 영역으로 네네.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품이니까 중국산을 많이 쓸 거예요. 네네. 근데 또 안 그런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안내 로봇이 있어요. 얘가 네. 근데 막 되게 중요한 뭐 호텔 같은 그런데 안내 로봇이 쓰인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산 저가를 쓸까요? 아니면은 더 좋은 제품을 쓸까요?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중국산이 다 점령을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어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자체 플랫폼이 없거나 애매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로봇 플랫폼 경쟁에 뒤처지는 어떤 좀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또 어떤 거로 생각하세요? 로봇 플랫폼 뭐 우리나라 지금까지 뭐 잘 따라왔어요. 뭐 네. 로봇 암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후발주자로서 뭐 많이 따라온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음.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로봇 암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이 테크가 강하진 않았어요. 로봇 산업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에서 이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로보트리가 아니라 유니트리 같은 그 기업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딥시크였나요? 네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 단기간에 중국이 그거를 역전해 버린 거죠.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냥 분위기만 봐도 한국이 되게 애매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한국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부품 쪽은 중국산이 우위인데 그 외의 것들은 한국이 잘하는 게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게 완제품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이 아까 제가 중국이 못하는 게 OEM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의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나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네. 브랜드예요. 이 사용이 되게 얼마나 편리한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뭐 아까 말했듯이 보안 관련된 거, 안전 관련된 거 이런 세세한 것들은 중국이 지금 못한다. 그렇게 잘 하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 내에서도 요즘에 들려오는 말은 중국산을 피하는 소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도 예전에는 못 살았는데 네.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중국산 하웨이 같은 걸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기능이랑 가격에서 이 이미지 같은 걸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점점 이제 잘 살면은 중국산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뭐 UI, 디자인, 그 다음에 기술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이 우리나라 속도를 못 따라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한국이 배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요. 대응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 대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좋은 거고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K 뭐 뷰티, K-팝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뭐 K-팝, 뭐 K-푸드, 뭐 K-테크 충분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 경쟁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한국이 가질 수 있는 포지셔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UI나 이런 것들도 좀 또 중국이 또 따라잡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인구가 많잖아요. 이러시면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그 UI에 있는 보안,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난 중국산 너무 좋아. 중국산 뭐 다 쓸 거야. 나 아이디 막 다 가입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럼- 중국산 뭐 자동차 뭐 자전거 사고 뭐 다 할 거야. 뭐 그게 과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이제 그래도 한국이 또 살아남을 방법이 있긴 한가 보죠. 저는 그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부품은 조금 절망적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품은. 근데 하드웨어 쪽은 좀 절망적이다. 쉽게 말씀.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랑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미지로 밀고 가야 된다. 뭐 충분히 뭐 그것도 뭐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마무리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하드웨어가 만약에 뭐 중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미국인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좀 한국은 이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다. 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로 팔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중국이 지금 아무리 가격이 싸고 뭐 할지언정 가격은 더 싼 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근데 이 브랜드 충성도나 신뢰도는 그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그런 해킹 이슈,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쪽에서는 좀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국권이면서도 신뢰가 가능한 제품 혹은 부품 서비스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는 이 포지셔닝이 한국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로봇이 이제 하드웨어로만 이제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로 어떤 동작을 어떤 환경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이제 한국은 이 영역에서도 저는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뭐 그런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네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강점으로 적용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셔닝을 잘 잡는다면은 이 로봇이랑 인공지능 사업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외부 게스트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주제를 잡고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궁금합니다까지 했고 네. 김 PD는 오늘 어땠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진짜 요즘 다들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대표님도 정신 없고 이사님도 정신 없고 일도 바쁜데 또 이 뭔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다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대통령이 누구든지 됐었으면 합니다. 걔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네. 뭔가 다들 불안하셔가지고 뭔가 좀 안타까워요. 저도 불안하고. 여튼 뭐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 이 로봇 산업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이제 자리 잡아야 될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